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분양가 시즌 3 11화인데요. 오늘은 좀 다른 걸로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청약홈이 좀 소강 상태랄까요? 거의 분양이 없었어요. 그래서 잠깐의 막간을 이용해서 왕숙 신도시 분양을 제가 한 3개 정도 다뤘었죠. 왕숙 A1 블럭, B1, B2, 그다음에 진접 2지구까지 해서 걔네들을 다뤘기 때문에 이번 막간 좀 여유를 가지고 왕숙 신도시의 투자 분석 편을 찍어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려드렸죠. 총 5편을 계획했는데 3편을 올려드리고 이번 주에 나머지 4편, 5편 그 다음에 잠실 르엘은 지난주에 공고가 떴기 때문에 걔까지 해서 한 3개 정도 영상을 띄우려고 청약홈을 들어갔는데 오늘 잠실 르엘 위로 갑자기 새로운 단지 6개가 떠버렸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냥 지나칠 만한 단지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원래 분양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봄하고 가을에 좀 많이 괜찮은 물량들이 나와요. 아무래도 여름하고 겨울은 좀 피하죠. 괜찮은 단지들이. 그런데 올해 봄 어땠습니까? 1년의 사태로 인해서 봄에 분양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게 밀려서 이번 가을에 나오기 시작했다. 9월 1일자로 전부 다 나왔습니다. 탑석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4일이긴 한데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 찍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왕숙 신도시 투자 분석편 4편, 5편을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얘네들부터 먼저 처리하고 되도록 이번 주말 정도에 왕숙 투자 분석편은 4, 5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번 가을에는 아마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질 것 같아서 주 초에 이렇게 금주의 분양 예정 단지 딱 이번 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고가 뜬 단지들을 묶어서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단지별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주차라고 써놨는데요. 분양 예정 단지 좀 전에 보셨듯이 청약홈에 떴는데 일단 제 한 줄 평은 이번 주 힘들답니다. 영상이 좀 많습니다. 예정 단지 이렇게입니다. 여기 청약홈 여기 잠실 르엘부터 시작해서 위로 갈수록 최근 순입니다. 탑석 프루지오 파크 7까지 해서 7개 단지가 있는데 일단 얘네들 이름 갖고 좀 체크를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 잠실 르엘입니다. 순서대로예요. 정형적 순서대로긴 합니다. 잠실 르엘 전부 다 빨간색이죠. 잠실이잖아요. 그리고 르엘입니다. 얘는 뭐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이미 안전마진 10억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뒤에서 좀 분석하겠지만 저는 안전마진이 최소 15억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을 해놨고 두 번째 엘리프 검단 포레듀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검단에다가 빨간색을 칠해놨습니다. 포레듀보다도 이 검단이 중요하죠. 최근에 인천시장이 여러 가지 굴곡을 좀 겪고 있는데 저는 이 검단 포레듀가 이번 분양가라든가 이런 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고 사실은 인천을 제가 다룬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 아름다운 내 집 갖기 카페의 가장 강성 회원님들이 인천 회원분들이기 때문에 뭘 하든 욕을 먹거든요. 그렇긴 한데 최근에 인천 아무래도 주택가격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거 한 번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도 한번 다뤄보겠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춘천 레이크시티 2차 아이파크는 제가 아이파크에다가 쳐놨습니다. 춘천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방 분양시장 흐름을 잘 보여주는 혹은 주택가격 흐름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약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단지별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겠지만 더구나 춘천이 동쪽과 서쪽에 있는데 춘천분들 좀 아시겠지만 춘천 서쪽 쪽에 새로운 주거 라인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셉니다. 그쪽에 들어가는 단지예요. 이번에 동쪽에도 동문이스트가 분양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얘하고 한번 비교도 많이 해보신 것 같던데 일단 얘가 저는 춘천 내에서 나름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얘도 단지별 영상을 올려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웰 엘리움 양주 덕계역입니다. 얘는 덕계역에다가 제가 빨간색을 해놨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도 개발지구들이 있죠. 양주 신도시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 개발지구에 딱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바로 옆에 붙여서 나오는 단지입니다. 이런 단지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전에 뭐 시즌2라든가 시즌1에서는 일광 노르웨이라든가 부산 쪽이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얘도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얘를 통해서 양주 신도시라든가 거의 GTX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얘가 가격이 좀 쌉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한번은 다뤄드려야 된다. 특히나 이번에 왕숙 신도시 분양가들이 있었잖아요. 걔네들하고도 좀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은 이제 용인 고진역 대강 로제비앙입니다. 얘도 택지지구에 들어가는 거죠. 고진역 바로 앞에 들어가는 단지인데 얘는 그 분양가가 7억이 좀 넘어가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용인 쪽뿐만이 아니라 전체인 수도권의 어떤 분양가 흐름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 꼭 봐야 되는 단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지방인데 에코 델타시티 프루지오 트레파크 사실 지방으로 말씀드렸지만 부산입니다. 부산의 신흥주거지 즉 낙동강 쪽에 있는 삼각주 강서구 쪽에 있는데요. 이쪽에 들어가는 택지지구들이 있죠. 명지신도시
신도시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에코 델타시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푸르지오가 들어갑니다. 푸르지오가 바로 다음에 있는 탑석 푸르지오도 있고, 이번에 저희 분양가 중개 시즌 3에서 푸르지오 많이 들었죠. 얘네가 갑자기 속된 말로 미친 듯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교산하고 왕숙 신도시에 각각 민간 참여 공공 분양이었던 푸르지오 더 퍼스트를 분양한 데다가 부산에서는 하이엔드급이었죠. 리미티드 남천, 그다음에 서면 서밋을 갖다가 각각 중심 지역에 광안리 쪽하고 서면에다가 딱 분양을 했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또 2개 단지가 나옵니다. 하여튼 부산의 이 델타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델타시티의 어떤 투자 가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 분양가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게 나름 잘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소화가 되고 있어요. 부산 지역에 최근에 나왔던 서밋 같은 푸르지오 고급 브랜드죠. 서밋 브랜드의 분양가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투자 가치가 없느냐? 부산 전체적으로 신흥 주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엘코 델타시티에서 한 번쯤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별로고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분양이 떠서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탑석 푸르지오 파크 7, 7이 있습니다. 탑석 자이가 유명하죠. 저희 카페 내에서는. 그 바로 옆에 들어가는 단지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7호선 연장이라든가 다양한 호재를 갖고 있는 곳이죠. 분양가가 거기에 맞게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그게 맞게 나온 건지 아닌 건지 한번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그래서 이번에 딱 떴는데, 보통은 이렇게 뜨면 한두 개 정도만 다루고 넘어가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웬만하면 다 다뤄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다. 자, 분양가 추이를 보면요, 잠실 르웰은 뭐 여러분 많이 보도 같은 거 접해서 아시겠지만 일단 59형이 16억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74형이 19억에 나왔습니다. 비싼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잠실이잖아요. 르웰이고 분상제 적용입니다. 보통 지금 얘기가 많이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되는 게 10억 정도 마진이 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단지별 영상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여하튼 지금 요 가격 16억과 19억에 나왔다. 요거는 이제 최고가 기준 일단 기본 분양가 청약홈에 있는 거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가격은. 그다음에 엘리피 검단 포레디 같은 경우에는 6억선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5억대의 검단 신도시다 이런 식으로 광고가 되고 있던데, 사실 실질 분양가 포함하면 6억이 좀 넘어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인천 지역에서 괜찮은 택지지구에 나오는 마지노선, 인천의 괜찮은 택지지구에서 5억대 후반에 기본 분양가 나오는 거의 마지막 선이지 않을까라는 점과 함께, 사실 인천은 최근 혼돈의 어떤 주택가격 형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왔던 송도 쪽이죠. 얘 분양가를 갖다가 얘기하면서 사실은 인천에 얘와 대체할 수 있는 단지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근데 결과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단지별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그 대체제들의 가격을 봤을 때 얘 가격이 욕할 만한 가격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저는 개인적으로 내렸거든요. 그에 대한 영상 보여드릴 것 같고요. 춘천 레이크시티 2차 아이파크는 5.7억의 기본 분양가 최고가가 나왔는데 8사형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가격에 나왔는데, 얘를 다루는 이유는 지방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덕계역 GL 엘리온 같은 경우에는 5.5, 딱 봐도 8사형 치고는 싸다, 수도권에서 이런 느낌이 들죠. 얘 같은 경우에는 택지지구 바로 옆에 붙어있는 데다가 거의 그냥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주 신도시 쪽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덕계역 이용이 이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로 투자 가치가 있는 점들을 갖다 좀 생각해 봐야 되는, 특히나 이번에 같이 용인이라든가 탑석에 나왔잖아요. 민간 분양들이 나왔는데 가격차가 대략 1.5억 나와요. 그렇죠? 여기 지일이 5.5억인데 고진역 로제비앙은 7.1억이고 탑석 푸르지오는 7.3억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수도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생각, 이런 거 갖다가 한번 같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는 5.9억에 나왔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 가격이면 싸다 느낄지 모르지만 부산은 조금 다르죠. 더군다나 이제 강서구의 에코델타시티는 사실 중심지로부터는 좀 떨어져 있는데, 문제는 여기가 대규모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신흥주거지로. 그래서 그 전망까지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사형들의 분양가가 이런 식으로, 물론 입지는 다르지만 형성되고 있다는 거는 분양을 준비하시는 경우라면 참고는 하실 만합니다. 자, 요약을 한번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잠실 르웰은요, 서울의 부동산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가늠자다 이렇게 봅니다. 얘가 안전마진 10억 분상제가 적용돼서 10억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5구형 기준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5억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서울 부동산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얘가 만약 안정화가 그 가격대에서 이루어지면 영향을 어디다 미치냐면, 여타의 서울 지역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 8억에서 12억대를 형성하고 있는, 전고점에서 조금 떨어져서 형성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우상향으로. 따라서 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수도권의 중위 가격대,
대략 8억에서 10억, 12억 정도 요 가격대에 위치한 단지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억이 아니라 15억의 안전마진이 전 보장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논란도 있죠. 얘 같은 경우에 이번에 6.27 대책 때문에 현금 부자를 위한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하튼 현금 부자만을 위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얘가 미칠 영향에 의하면 그래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 LP 검단은요, 인천시장의 하락 안정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분양 물량이 일단 많다 그랬죠. 얘도 뭐 거기 들어간 물량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얘를 갖다가 제가 살펴보다가 인천 전반적인 얘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체제들을 살펴봤거든요. 그랬을 때 인천의 어떤 향후 흐름 같은 것을 갖다 좀 얘기할 수 있는 단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단지 영상에서는 그런 부분, 다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반전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아직은 이른데 그에 반해서 얘 대체제를 찾다 보니까 여기도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단지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영상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덕계지웰, 고진 로제비앙, 타프 셋의 공통점 다 수도권에 들어갑니다. 다만 5억대에서 7억대까지 분양가가 수도권 치고 저가에서부터 기준 분양가 정도로 볼 수 있는 혹은 기준 분양가보다 조금 높다고도 할 수 있는 단지들이에요. 따라서 얘네들의 호응도를 가늠해 보는 거는 앞으로 수도권 분양시장에 있어서 분양가를 갖다가 예측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각 단지 분석하면서 그 분양가들이 적정히 나왔는지 보는 걸 통해서 향후 수도권 분양가의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도 사실 얘네들에 대한 호응도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춘천 아파크하고 에코푸지, 춘천에 나오는 아이파크하고 부산에 들어가는 푸르지오인데 얘네들은 지방 부동산의 어떤 분야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단지들이라고 봐요. 이번에 6.27 대책은 수도권에 한정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수도권과 다르게 빠르게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몇몇 영상에서. 근데 얘네 두 단지가 그걸 잘 보여줄 수 있는 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각 춘천과 부산의 어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갖다가 한번 짚어볼 수 있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단지별 영상으로 찾아뵐 거라는 예고를 드린 겁니다. 자, 영상 계획은요, 잠실루엘은 선별단지로, 그 다음에 검단 포레드도 선별단지 영상으로 찍을 생각이고요. 나머지 5개 단지는 이번 한 주 만에 다 나왔기 때문에 선별단지로 다룰만 하지만 시간이 안 됩니다. 저희 PD님들도 그렇고 편집하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마 스피드 영상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 다만 탑석 푸르지오 파크 7, 세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같은 경우에는 좀 분양이 좀 뒤쪽이에요. 그래서 얘는 시간이 된다면 선별단지 영상으로 다룰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 지점들, 이 단지들 왜 봐야 하는지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서 내일부터 아마 올라오게 될 텐데 단지별 영상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요. 내일부터 이 단지들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